작년 말부터 강력했던 조선주의 상승세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조선주의 강세 배경으로는 트럼프의 러브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시사했었죠. 그리고 미국 LNG 수출 증가 기대감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껏 올라온 상황입니다. 2025년에도 K조선은 순항할 것이다라는 또 다른 리포트가 교보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후선 교체 발주가 지속될 것이고 LNG선은 매년 90척 이상 발주가 가능할 것이며 중형급 컨테이너선의 교체 발주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주요 조선주들 일제히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월요일장 들어서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증거가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2007년에 조선의 초호황기였던 슈퍼사이클 때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도 될 만큼 지금이 초호황기다라는 평가입니다. 2007년에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전했고요. 지난 2007년에 조선주 PBR이 평균 4.95배였는데 현재 많이 올랐음을 감안을 하더라도 2.93배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개별 업체들이 누리는 호황은 당시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짚었고요. 성장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점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엔진 관련 분석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연초 한화 엔진의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선박 엔진의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라면서 한국의 선박용 엔진 기업들의 문턱이 앞으로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까지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새해 증시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심민영 앵커와 마켓무버를 통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눈여겨볼 종목군들 한 종목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저는 DB하이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DB하이텍을 제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 초 정도쯤에 DB하이텍이 거의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할 뻔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거래량도 DB하이텍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을 갱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냐면 DB하이텍이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몇 개 언론사에 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진짜냐, 진짜 하는 거냐라고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사를 찾아보고 팩트 체크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테슬라랑 DB하이텍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온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최종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은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DB하이텍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중국의 화룬 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이제 설계를 해서 DB 마이크로의 파운드리를 맡긴 건데 DB하이텍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조인트 벤처로 이제 넘겨서 엔드 유저 테슬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산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칩을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DB하이텍 생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실적적인 측면은 아직은 좀 초도 물량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 DB하이텍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8인치 웨이퍼 생산량이죠. 8인치 웨이퍼 생산량과 이제 가격인데 지금 중국 쪽에서 8인치 웨이퍼 생산량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시장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DB하이텍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도 지금 바닥이고 수급도 바닥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수 페타시스랑 DB하이텍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좀 논란거리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지분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지금 아직은 조금 물량이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물량 보면 DBIT는 거의 다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도 해소를 했고 실적도 바닥이고 주가도 바닥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 조금만 실적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메리트 있고 테슬라와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DB하이텍 언급해 주셨고요. 국민연금 지분 조정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해소되고 있고 테슬라발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링크 제니시스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횡보국면에 가다가 오늘 한 장중 20% 넘게, 19% 가까이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말고 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제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 번째 인간 내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이 MPU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과 잠재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부각을 더욱더 이제 부각을 받게끔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이 장비 간의 이 통신 쪽 어떤 이런 기술력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 이 장비끼리의 어떤 이런 이제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이 링크 제니시스의 기술력을 다 지금 적용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전자동 제어 솔루션 쪽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현재 한 7% 정도 상승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윗꼬리를 좀 잔뜩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가격 한 6,150원 구간부터 조금 더 밑에 자리 한 5,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2,250원 정도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 11월 26일, 작년 11월 26일과 그리고 또 작년 12월 24일 날 상승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강력하게 지금 우상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대량 거래가 붙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횡보 권역에서 지금 매수 우위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에서 좀 잘만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분출될 때 최소한 한 7,300원, 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럴링크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님의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삼화전기를 픽하셨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의 두 화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HBM과 ESSD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금은 시장 규모가 HBM이 크긴 합니다만은 지금 HMB 대비해서 성장률만 본다라고 하면 ESSD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ESSD는 우리가 보통 이제 SSD 앞에 E자, 엔터프라이즈 E자를 붙여서 기업용 SSD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작년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최고 스타주 중에 하나였죠. 거의 50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ESSD에 들어가는 S캡이라는 부품 때문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삼성전자랑 2019년도에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21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이 엠바고가 이제 얼마 전에 풀렸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ESD 세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솔리디움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솔리다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 SSD에서 전 세계 탑 플레이어인
솔리다임 쪽에 이 삼화전기 S캡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SSD 시장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이라고 해도 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SSD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는 삼화전기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실적도 작년에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시장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HBM이 작년 재작년에 화두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 SSD 시장이 다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고객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리다임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삼화전기를 좀 관심 있게 주목해 보자. 이런 의미로 삼화전기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전기 반도체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HBM과 ESSD가 있을 텐데 그 ESSD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이요? 네.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자, 뭐냐면요. 네. 일단 대명 소노그룹이 이 TA 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또 구성해서 인수 작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10월 예림당 측과 가격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이 됐었는데 이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서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시장 구도가 좀 매력적이게 좀 바뀐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예림당을 일단 소개해드렸고 일단 지금 현재 TA 홀딩스를 통해서 예림당 쪽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TA 항공 지분이 30.07%가 되는데 이 대명 소노그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26.77이었나요? 이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얼마 차이 안 나는 지금 지분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동 도서 출판 전문 업체이고 뭐 도서 출판, 전자 출판, 애니메이션 제작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로도 뭐 로컬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공동 출판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 교육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지도가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TA 항공 경영권 분쟁으로 시세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좀 잘 됐어요.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조금 부진해서 네. 그대로 상승력이 나왔다가 시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한 2,030원, 20원 정도 요 정도 수준부터 조금 더 이제 눌렸을 때 한 1,98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시세 상승력이 최소한 한 2,180원 정도짜리까지 한번 나와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라도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2,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는 예림당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받을 때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